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백신 접종이 12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캐나다에서 실시되었는데요.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쓰여진 자료는 에미드 캐나다에서 한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NACI에서 레코멘데이션한 코로나 백신 접종 우선 대상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페이지 1은 롱텀 케어에 계신 분들이나 그분들을 케어하시는 분들, 70세 이상, 우선 대상자는 80세 이상이고 점점 나이를 낮춰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워커들 등등, 그리고 인디지너스 커뮤니티에 사시는 분들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이 끝나면 이제 페이지 2 대상자들 접종이 실시되는데요. 페이지 1에 포함되지 않았던 헬스케어 워커들, 그리고 여러 명이 모여 사는 세팅에 계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마이그레이션 워커스, 그다음에 교정시설, 홈리스 쉘터, 그리고 이센셜 워커, 예를 들어 경찰관 분들이나 소방관들이 2차 접종 대상자들이라고 합니다. 캐나다는 현재 7개 다른 백신 개발사와 계약을 성립한 상태이고요. 이 백신들은 3가지 다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프로틴을 이용한 것, 여기에는 바이러스 유사 파티클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메신저 RNA, 즉 mRNA를 이용한 백신, 그리고 바이럴 벡터를 이용한 백신, 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SARS-CoV-2 바이러스는 코비드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스파이크라는 것은 바이럴 프로틴 안티젠인데 사스코브2 표면에 있는 프로틴 안티젠입니다. 이 스파이크가 사스코브2 인펙션을 유발하는 매개체입니다. 그리고 스파이크는 바이러스와 호스트셀을 컨택을 메디에이트해서 인펙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인펙션을 막는 한 방법이 이 스파이크 프로틴과 호스트셀을 컨택을 블럭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안티 스파이크 안티바디를 통해서 이 블럭을 만든다는 것이 백신의 한 원리입니다. 어떻게 안티 스파이크 안티바디가 임뮨 형성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파이크 프로틴으로 백시네이션을 하면 초기 임뮨 반응이 형성됩니다. 이런 자연적인 감염에서도 임뮨 시스템은 메모리를 이제 콜하기 시작합니다. 메모리를 형성하려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material이 사이토졸이나 셀의 핵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백신 디벨로퍼들은 이걸 원활하기 위해서 기술을 이용해서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나 바이럴 팩터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DNA나 mRNA가 멤브레인을 통과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리피드 나노 파티클과 바이럴 벡터라는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였습니다. 프로틴 서브 유닛을 이용한 백신을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프로틴 상태로 백신 안티젠을 딜리버리하고 직접적으로 임뮨 반응을 일으킵니다.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기술 방식이고요. 강력한 임뮨 반응을 일으킵니다. 보통은 임뮨 반응 활성을 하기 위해서 애주번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매니팩처링 타임이 좀 느립니다. 예를 들면 노바백스와 사노피의 백신이 프로틴 서브 유닛을 이용한 것입니다. 바이러스-like 파티클 백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임뮨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프로틴 상태로 백신 엔티젠을 딜리버리합니다. 이건 역시 기존의 기술입니다. 강력한 임뮨 반응을 일으키고요. 마찬가지로 애주번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니팩처링 타임라인이 슬로우합니다. 예를 들어 메디카고라고 하는 캐나다 회사의 백신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바이럴 벡터를 이용한 백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벡터 백신은 스파이크 진 DNA를 셀로 딜리버리하기 위해서 모디파이드 된 아데노바이러스를 벡터로 이용합니다. 이 백신의 장점은 안티바디와 T셀을
유도하고요. 근데 문제점은 기존에 우리 몸에 있는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임뮤니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그냥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이 백신의 대표적인 게 얀센 앤 존슨 앤 존스와 아스트라제네카 유니버시티 오브 옥스포드의 백신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mRNA 백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파이저 앤 바이온테크와 모더나 백신이 이 mRNA 백신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 mRNA 백신은 SRS-CoV-2 스파이크 프로틴 균을 생성하기 위해서 코딩된 mRNA를 엔티젠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mRNA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핸들링과 스토리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이 이유입니다. mRNA LNP는 두 파티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mRNA와 리피드입니다. 이 리피드가 mRNA가 셀로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리피드는 물과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mRNA 리피드 나노파티클 백신은 스토리지와 핸들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백신을 흔들게 되면 그 백신의 효용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현재 쓰여지고 있는 mRNA 백신 모더나와 파이저 앤 바이온테크의 백신에 대해서 서머리한 사진입니다. 백신의 구성원, 사이즈, 어떻게 리컨스티튜션 하는지, 그 다음에 도징은 어떻게 하는지, 핸들링 하는 거, 스토리지, 트랜스포트 등등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비드-19 백신 접종의 어려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백신을 맞는 분들의 경우에는 두 번의 도징이 있다는 것을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징은 3주나 4주 후에 맞습니다. 굉장히 이 두 백신 다 핸들링이 어렵기 때문에 그 3주, 4주 후에 내가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그 백신을 버려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하시면은 크게 이 헬스케어 워커들, 프로바이더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파이저 바이오엔테크 코비드-19 백신의 스토리지와 핸들링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80도에서 마이너스 60도까지 expiry date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보통 expiry date는 제조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2도에서 8도에서 5일까지 보관이 가능한데 리프리즈 하시면 안 됩니다. 빛으로부터 보호해서 보관하시고 나일루원트는 룸 템퍼레처에서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저 바이오엔텍 코비드-19 백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핸들링 할 때 마이너스 80도, 마이너스 60도 프리저에서 expired date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또는 드라이 아이스를 리플래시 하셔도 됩니다. 리프리저레이터에서 2도에서 8도까지 5일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드라이 아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핸들링이 필요합니다. 파이저 바이오엔텍 코비드-19 백신은 초저온 상태로 보관하기 때문에 해동 과정이 필요합니다. 맨손으로 아이템을 만지시면 안 됩니다. 룸 템퍼러처에서 30분 동안 두셔도 되고요. 만약에 나일론트를 믹싱하지 않았다면 2시간까지도 가능합니다. 리프리저레이터에서 3시간 동안 해동하셔도 되고 리프리저레이터에서 5일 동안 보관도 가능합니다. 나일론트와 믹싱하기 전에는 룸 템퍼러처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해동한 후에는 모든 데이터와 타임을 꼭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파이저 바이오엔테크 코비드-19 백신 다일루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일론트와 믹싱하기 전에는 룸 템퍼러처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믹싱하기 전에는 2시간 동안 룸 템퍼러처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절대 쉐이킹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젠틀리하게 이렇게 섞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다일루션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쉐이킹을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보통 다일루션 후에는 6시간 안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귀중한 백신을 버리게 되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시는 분이나 백신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굉장히 약속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일루션 후에 6시간이 지난 백신은 샵 컨테이너에 버리셔야 됩니다. 사용하고 남은 다일루언트도 샵 컨테이너에 버리셔야 됩니다. 이것은 일회용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일루션 후에 백신 색깔은 오프 화이트 컬러가 됩니다. 이거를 환자에게 접종하기 전에 색깔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파이저 바이오엔텍 코비드-19 백신의 드로잉업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6시간 안에 프리드론 한다면 스테이블 하다고 합니다. 다른 거는 다 유사한데 0.3ml이 원 분량입니다. 그래서 0.3mm를 드로우해서 그 한 바이얼당 5 도시즈를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파이저 바이오엔텍 코비드-19 백신의 접종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점은 다 유사한데요. 먼저 환자에게 접종을 하기 전에 그 시린지의 내용물의 색깔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색깔은 오프 화이트 컬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0.3mm를 인트라머스큘러 근육으로 델토이드에 접종합니다. 그리고 이 백신이 차지 않는지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쓰고 난 니들과 시린지는 샵 컨테이너에 버리시고요. 그 다음 21일부터 28일 후에 세컨 도즈를 맞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세컨 도즈 타임이 늦어졌다 그러면 다시 이 시리즈를 스타트 하실 수 없습니다. 모더나 코비드-19 백신의 스토리지와 핸들링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너스 25도에서 마이너스 15도까지 6개월 동안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도에서 8도에서는 30일까지 보관이 가능하고 리프리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에서 보관하셔도 안 됩니다. 다른 사이트로 트랜스포트가 가능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쩌면은 더 충분한 데이터가 모아지면 변동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모더나 코비드-19 백신에 대해 해동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냉장고에서 룸 템퍼러처로 옮길 때 1시간 정도 해동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룸 템퍼러처에서 12시간 보관이 가능한데요. 바이얼이 펑처되고 나면 6시간입니다. 그 다음 프리저에서 냉장고로 옮겨질 때는 해동에 2.5시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리프리저레이터 2도에서 8도 사이에서 30일까지 보관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예방 접종하기 전에 적어도 15분 동안은 룸 템퍼러처에서 있어야 됩니다. 물론 리프리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일단 바이얼이 펑처가 되면 6시간 안에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에 대해서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노트하셔야 됩니다. 모더나 코비드-19 백신의 드로잉업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프리로딩 시린지에 대해서는 안전성 데이터가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쉐이킹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바이얼 안의 내용물의 색깔은 투명하거나 화이트 컬러를 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용량은 0.5ml입니다. 그리고 한 바이얼당 10 도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파이저 바이오엔텍 백신과 모더나 백신의 중요 스토리지 핸들링에 대해서 서머리한 것입니다. 코비드-19 백신 접종 전의 유의사항을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백신 전의 질문인데 이거는 변화가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방접종에 필요한 필수 질문 거의 비슷한데요. 이번 코로나 백신의 특이한 점은 이 백신의 내용물 중에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 있다고 합니다. PEG,
그래서 이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은 예방 접종을 하실 수 없습니다. 스페셜리스트가 괜찮다고 컨펌할 때까지는 접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분과 없는 분에 대해서 분류해 놓은 겁니다. 이것도 물론 바뀔 가능성은 있다고 하는데 우선 코로나 백신은 16세 이상에게 접종 가능합니다. 그 다음 임산부나 브레스피딩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비드-19 백신은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PEG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분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접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알러지 스페셜리스트가 괜찮다고 컨펌할 때까지는 접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코비드-19 백신 접종에 대한 고려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세컨 도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21일이나 28일 후에 세컨 도즈를 반드시 맞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접종하러 가실 때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 백신은 뉴 백신이기 때문에 어떠한 애드버스 이벤트를 리포트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많은 인포메이션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NACI의 공고사항에 따르면 코비드-19 백신 접종 후 28일이 지난 후에야 다른 예방접종을 하실 수가 있고 코비드-19 백신 접종 전 14일 동안 다른 백신을 맞지 않으셔야 코비드 백신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드린다면 내가 코비드 백신을 맞기 위해서는 앞으로 14일 동안 다른 백신을 맞은 적이 없고 맞고 난 후에는 28일 후에야 다른 백신을 맞으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예방 접종 후 약국이나 약국 주변에서 15분 동안 웨이팅 피리어드를 가지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왜냐하면 백신에 대한 중요 알러지 반응이 15분 내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절하거나 기절할 것 같다는 걸 외에는 음식이나 물을 제공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방접종 후에 보통은 이상 반응이 없는데 환자 한 분이 기절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물을 제공해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간혹 예방접종 하시고 나서 나 기절할 것 같아, 기절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백신은 새로운 백신이기 때문에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공부하니까 같이 정보도 공유하게 영상도 만들어 보자 하고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국 약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약사들이 이 예방접종의 원리는 무엇인지 하고 어떻게 보관하는지 정도는 환자들한테 정보를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